예, 사상설의 원장입니다. 고시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5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어떤 창업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창업을 염두에 두신 분, 또 이제 고시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 운영하고 싶으신 분 등에게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관련 자료를 좀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주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이제 사당 강남 고시원 운영한 지 이제 만 3년차 운영을 하고 있고, 사당은 전실 미니룸, 강남은 전실 원룸, 그리고 이제 가장 젊고 빠른 고시원장 모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오픈톡방 2호방이 이제 곧 100명을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진행했던 이제 원데이 클래스 사당살이 썸밋 23회차까지 이제 완료를 했고, 총 참여하신 분들이 한 200분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창업하신 분들도 거의 3분의 1 이상 이제 고시원 원장님이 되셨거나 아니면 원래 고시원 원장님이시거나 그런 경우고, 제가 이제 창업 컨설팅을 작년 말에 딱 시작해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차근차근 도움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20분 가까이 이제 창업을 성공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저희 유튜브 인터뷰 영상 혹은 네이버 카페 사상사례에서 후기들을 보실 수 있고,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다들 이제 창업을 하시고 또 이제 곧잘 운영하시는 것까지 이제 확인한, 또 이제 도움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네이버 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저장해 놓은 건데, 마이플레이스를 이제 저희 뭐 창업 컨설팅 통해서 하시거나 뭐 세미나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창업하신 분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마케팅 챌린지로 같이 어떤 그 고시원 홍보를 고민했던 분들, 서울뿐만 아니고 곳곳에 계세요. 그래서 고시원 사업의 핵심은 뭐냐? 고시원은 가성비 방에 머물고자 하는 1인 주거 수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성비 방에 머물고자 하는 1인 주거 수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되게 메가 트렌드죠. 그렇죠? 전 고시원의 미래 이런 걸 고민할 때 일단 그 가장 주요한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메가 트렌드고 고시원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기사 내용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9월 15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1인 가구가 거의 이제 전체에서 40% 가까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뒤로 이제 2인 가구나 뭐 4인 가구 등등이죠. 그리고 또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다문화 가구라 하면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들도 이제 점점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려가지고 1인 주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여기서 그렇다면 1인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뭐 아파트, 다세대 뭐 빌라라든지 원룸, 다가구, 오피스텔, 이제 고시원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고시원의 특성이 뭐예요? 가장 가성비가 있다. 그렇죠? 공간은 작지만 월세가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강점이 있고, 그렇죠? 또 1인이라 하면은 1인 주거는, 그러니까 1인이 이제 단순히 이제 한국인도 이제 있을 수 있고, 나이대도 다양할 수 있지만 외국인도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베트남, 네팔, 몽골, 태국, 일본 등등의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좀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메가 트렌드라 보고 있고, 고시원도 외국인들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 또 이제 외국인들이 찾는 수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주요한 포인트가, 고시원은 막 이렇게 새롭게 짓기가 어려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지금 땅은 한정돼 있고 새롭게 짓는 데 있어서는 공사비라 하면은 자재비랑 인건비가 든단 말이에요. 자재비랑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근데 고시원은 또 특별한 형태가, 고시원은 이제 소방필증이라는 소방법적으로 이제 건축사 통해서 이제 도면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소방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거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점점 소방법이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신설할 수 있어요. 근데 신설에 드는 비용이 크고,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예전에 지어진 가성비 고시원의 형태에는 공급이 제한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권리금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다른 강의나 실제 저희 오프라인 수업 혹은 컨설팅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권리금은 비단 고시원뿐만 아니고 다른 자영업자나 이제 업종에서도 권리금이 생기는데,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어찌됐건 들어간 비용이 있고 그 업장을 내가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이걸 이제 권리금의 형태로 책정을 해서 새롭게 인수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이 권한을 넘기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시원 권리금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바닥 권리, 영업 권리, 시설 권리. 고시원뿐만 아니고 다른 자영업도 이렇게 권리금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사실 고시원은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바닥 권리 하면 입지. 그 고시원이 어떤 곳에서 한 10년, 20년, 30년 운영을 했다. 그 자체로 폐업하지 않고 운영이 됐다라는 얘기는 장사가 됐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에 대해서. 그렇죠? 영업 권리는 여기서는 이제 소방 필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 필증. 10년 전, 20년 전 버전으로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소방 필증 이제 그 소방 필증을 허가를 받고 그렇죠? 사업증을 내고서 이게 법이라는 게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거의 버전, 그때의 도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은 그거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사고 팔고 그게 이제 권리금에 녹아드는 거죠. 그렇죠? 시설 권리는 실제로 고시원을 만들려면은 이제 원룸이라 하면 이제 전 객실에 이제 막 구획도 해야 되고 그렇죠? 침대도 넣어야 되고 화장실 수전, 변기 다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의 어떤 건설비의 총합이겠죠. 스프링클러도 넣어야 되고 에어컨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합해진 고시원은 모든 세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권리금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고시원 권리금이 지금 떨어질 기미가 없죠. 고시원 사업의 장점. 고시원 사업의 장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 고시원 사업의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요. 매출 빼기 매입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은 고시원의 방 개수 곱하기 평균 월세.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스를 좀 빼야 되고 이 매출에서 빼기 매입은 이제 고정비,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들. 큰 것들은 이제 건물주에게 주는 월세. 그렇죠? 그리고 공과금 3종류, 3가지 종류는 전기비, 가스비, 수도세. 그리고 또 그 외의 고정비로 각종 렌탈 비용, 인터넷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 이익에서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청소 이모님을 고용해가지고 비용을 들이고서 청소를 이제 맡긴다 하면은 그런 것도 이제 빼가지고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빼기 전까지의 이익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드린 게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시원 사업의 특징이나 장점은 적은 노동이라는 거예요. 고시원 저는 막 청소 다 챙기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방식을 존중하는데 저는 이 고시원이라는 사업을 최대한 효율화해가지고 내가 이제 시스템화하고 좀 운영적인 효율을 더 높여가지고 내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서 그거를 좀 더 가치 있는 일, 사업이나 투자를 넓혀간다거나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육아라든지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시원이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똑같은 투자금으로는 더 많은 이익이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사람도 고용해야 할 것이며 나도 이제 좀 더 노동력이 더 갈릴 것이며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됩니다. 고시원은 자영업 중에 다중이용업소, 업태는 숙박업에서 종목은 고시원. 숙박업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 중에 고시원은 이제 월 단위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 단위면 판매되면은 한 달 동안 신경 쓸 거 없죠. 그래서 고시원 사업이 좋네 안 좋네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이거 말고 다른 옵션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이제 그 컨설팅 통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 이후에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어떤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이제 편의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가 고시원을 선택하시고 창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다른 업종들을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컨설팅이나 세미나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이제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자영업자 만나게 되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계적으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가령 편의점은 10명이 창업한다 하면은 2명 정도가 이제 되게 큰 재미를 보고 한 3명, 4명은 그냥 소소하고 이제 손해를 본다거나 가령 이렇게 고용 같은 거 해가지고 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내가 밤새 일해야 되고 주말에 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저희 컨설팅 창업하신 분 중에서도 편의점 사장님도 계시거든요. 어떤 요식업이나 편의점 하면은 또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고용. 사람을 쓰는 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요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시원은 내가 어찌됐건 이제 용역 계약을 통해 가지고 청소업체인데 맡긴다거나
아니면 당근마켓 이모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건바이 건으로 이제 하루에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고시원에서 이제 뭐 총무를 고용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업장에서 한 4,500 나는 업장에서는 총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은 비용 효율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다른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시원 사업에 큰 장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고시원 창업의 핵심. 고시원은 일단 전 신설을 지금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신설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고시원 창업의 핵심은 기존에 운영되는 고시원을 새로운 원장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 기존 고시원이 있겠죠. 기존 고시원을 운영하는 현 원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물건을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자기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원장님들의 내용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중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고시원을 매수하는 이런 그림인데, 그럼 보시면 이게 핵심 포인트들인데 각각의 다 리스크가 있어요. 현 원장도 자기가 속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며, 중개 부동산도 뭐 성실하게 잘 중개를 할 것인가, 또 이제 실력이 있고 뭐 꼼꼼히 잘 보느냐, 그런 것들이 있고 하나하나 굉장히 따져봐야 할 것들이 되게 많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고시원 중개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인들을 자본주의 사회고 이렇게 거래가 되어야 되고 시장이잖아요. 중개인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중개인을 활용해야 됩니다. 뭐 의심이 들고 뭐 중개인이 너무 많은 이제 뭐 폭리를 취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고시원 중개 시장은 어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맞게서 지금 이제 조절이 되고 있어요. 재작년 버전으로는 고시원 물건도 많고 중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뭐 물건이 좀 이렇게 권리금이 크지 않다 이러면은 중개 수수료 이런 것도 이제 좀 적은 비용으로 되고 이랬는데, 지금 자체는 이제 우량한 물건이 별로 없고 뭐 이런 시국이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중개 부동산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좋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고시원을 창업할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 부동산을 활용해야 되고, 중개 부동산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중개 부동산은 일단 중개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중개가 완료돼야 돼요. 계약 이후에 소방필증 재개보 나오고 이후에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서 임대차까지 했을 때 그때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부동산은 어떻게든 중개를 시키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좋은 물건이, 자기들이 생각에 좋은 물건이 있다, 이거를 처음 내가 생판 잘 모르는 초보 원장에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이 좋은 물건은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면은 거의 바로 이제 의사결정 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물건인데, 그래서 초보 원장이 처음에 중개 부동산 통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제 컨설팅 때 이런 세미나의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컨설팅에서는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리스크를 줄이는 거거든요. 컨설팅 하신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이 되게 귀하고 적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시원 어떤 매물들이 어떤 온라인상에 있다, 광고 물건이 나오면은 별로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물건은 거기까지 안 가요. 그 전에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물건을 광고에다 올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부동산에서 뺏기기도 하고, 왜냐면 부동산들끼리도 이게 경쟁이에요. 왜냐면 좋은 물건을 내가 중개를 해야지 중개비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중개 부동산에 따라가지고 좀 업력이 좀 오래되고 좀 잘하는 부동산이다 이러면은 물건을 파시는 원장님도 알고 있고, 그 원장이 계약할 때 건물주의 어떤 성향도 좀 파악을 했고, 또 그 건물의 히스토리나 그 계약의 히스토리 좀 알고 있고, 이런 부동산도 있어요. 저는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 또 중요한 부분도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광고도 좀 살짝 하자면은, 어떤 고시원 창업의 핵심은 물건이고 좋은 물건이 나에게 오게끔 해야 되는 구조고, 저는 어떤 이제 유튜브라든지 저희 네트워킹, 그리고 제가 가장 공들인 거는 기존에 컨설팅 하신 분들을 창업을 잘하게끔 만들고 하면서 중개 부동산들이나 이런 데서 좋은 물건들, 상대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계약될 수 있는 좋은 물건들을 저에게 오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저희 어떤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초보 원장님이 중개인을 막 이렇게 물어보고 친해지고 관계를 쌓고서 좋은 물건이 나에게 오게끔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이제 시간을 아껴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시원을 창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저희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전자책, 혹은 이제 저희 뭐 네이버 카페에 있는 고시원 원장님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무료거든요. 한번 쫙 읽어보시고 좀 고민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당장에 한 달, 두 달 안에 창업을 무조건 할 것이다 하면은, 어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많은 리스크나 이런 고민되는 부분들을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줄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그 고시원 운영의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이런 것들은 아래 댓글 링크에 저희 네이버 카페 사장살이에서 상세하게 자세히 풀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